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공부할 파트는 경제단원입니다. 경제단원, 고려의 경제 파트고요. 자, 여러분 경제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선 경제정책입니다. 조세제도, 토지제도, 이게 메인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시대를 초월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농업기술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경제정책과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자, 경제정책 기본 방향은 뭡니까? 네, 전통시대 농업사회요. 농업 중심적 경제정책이다. 농업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뭐 상업과 수공업은 부진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뭡니까? 메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농정책. 고려에서는 재정의 토대가 되는 주요 산업인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입니다. 이건 농업국가는 모두 이래요. 특별히 고려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에요. 자, 개간장려, 개간한 땅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경지로 만드는 거지. 일정 기간 면세. 이건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자, 뭐라고 물어봤냐? 자, 개간한 땅은 영구히 면세. 자, 여러분, 개간을 장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세금 거두면 유인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개간하면 일정 기간 동안 세금 안 받을게. 그래서 개간해라. 이런 거예요. 일정 기간 면세입니다. 자, 개간을 장려했고요. 자, 그래서 개간의 장려가 나와 있습니다. 황폐해진 경작지, 뭐 진전이죠. 사전의 경우, 남이 땅의 경우에는 겉에는 수확의 전부, 2년째부터 경작지의 주인과 수확량을 반씩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뭡니까? 계속 장려를 합니다. 자벽동원입니다. 자, 농번기, 농사철 바쁠 때는 자벽동을 금지해요.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게 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이런 원칙이 있지만 잘 안 지켜져요. 자, 농민 안정책 강화입니다. 해서 이전 고대보다는 강화해요. 재해를 당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주고 고리대의 이자를 제한합니다. 대출을 할 때 무작 어마어마하게 이자를 많이 붙일 수 없게 해요. 고리대의 이자율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의창제를 실시, 농민 안정책을 더욱 강화했고요. 그 다음 권농정책, 그러니까 농업을 권장하는 거죠. 건국 초기부터 농민 생활 안정과 국가지정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권농 정책을 추진합니다. 있는 있다는 건 보시면 돼요. 왕 업적으로 자세하게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광종 때 황무지 개간 규정, 토지 개간을 장려했다. 성종 때 각 지방의 무기를 걷어들이고 농기구로 만듭니다. 중요한 시책이에요. 각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걸 억제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늘리는 거죠. 결과 이러한 권농 정책에 힘입어 토지 개관과 간척 등이 이루어집니다. 수리시설, 저수지가 개선되었고 시비법 발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려시대 중세에 들어와서 해마다 계속해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는 등 농업 기술이 발달했다. 보시고요. 자, 고려 농업 장려 정책 그냥 뭡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과 수공업은 부진합니다. 자, 상점 운영 개경의 시전입니다. 배우세요. 국영점포예요. 자,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점포가 시전입니다. 원래 이 시전이 고려 시대부터 있던 거예요. 나중에 조선시대 시전은 뭐야? 개경의 시전이 옮겨간 거죠. 그래서 수도 등의 도시에 개설된 시장이 시전입니다. 국영점포고요. 국가로부터 판매 물건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어떤 거야? 내가 시전에서 뭐 비단을 팔면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이 비단을 못 팔게 막을 수 있어요. 이게 국영점포입니다. 국영점포. 그 다음에 화폐 주조, 아울러 화폐처럼 유통되는 곡물이나 삼배에서 뭡니까? 기존엔 뭐야? 뭐 곡식이나 옷감을 가져와서 이제 물물 교환 이렇게 한 거지. 그걸 대신해서 쇠, 구리, 은 등이 뭐야? 금속 화폐로 만들어져요. 유통되는 등 상업 발전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유통에 실패합니다. 유통이 널리 안 돼요. 시도는 했지만 시도만 했다. 수공업 정책, 관청 수공업. 수공업은 관청의 기술자를 소속. 무기, 비단 등 왕실과 국가의 필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농민이 필요로 하는 물품 생산, 이러면 틀려요. 누구? 귀족 중심론입니다. 왕실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에요. 그래서 민간 기술자나 일반 농민을 통한 생산을 보조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수공업이다. 그 다음에 소의 수공업, 향소 부곡할 때 소예요. 소가 담당하는 게 수공업이다. 모음을 뒤집으면 수가 되지. 소수, 소수, 수공업이다. 왜 이걸 알아두셔야 되냐면
향과 부곡은 농업을 담당해요. 그래서 시험에 소가 주로 농업을 담당했다면 틀리거든. 물어본 적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에서도 먹, 종이, 금은, 수공업 제품 생산 공급 바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의 생산성은 높지는 않아요.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고, 한계성, 자급자족적 농업경제 어떤 거야? 농민들은 필요한 건 집에서 뭡니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옷도 짧고 다 알아서 만들어 쓰기 때문에 화폐가 널리 유통되는 한계가 있다. 상업과 수공업 발전 부진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구조 편성 특징입니다. 토지 분급, 토지를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쪼개주느냐 중시합니다. 국가에서는 농업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구조의 편성 과정에서 귀족사회를 안정적 운영하기 위해서 토지의 분급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조세제도 정비와 운영에도 힘을 썼습니다. 왜? 국가지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의 내용은 뭐야? 국가재정 운영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는 신라말의 문란한 수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재정 운영에 필요한 관청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 관청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관청은 호부예요. 재정 담당입니다. 호부가. 양안과 호적입니다. 양안은 토지장비. 그래서 목적은 왜? 세금 거두려고 만든 거예요. 호적은 뭔지 아시죠? 한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수, 이런 걸 기록하는 거죠. 적 구성을. 자, 양안입니다. 결부제 원칙이다. 그래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요. 생산량. 우리가 고대 파트에 고구려 쪽 넘어갈 때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고구려가 정무법, 그 다음에 백제가 두락제, 그 다음에 신라 결부제고, 결부제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쭉 간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 알아두시고요. 자, 경작지 소유자의 크기를 적은 토지대장입니다. 양안, 이게 토지장부고요. 이게 있어야지 뭘 걷어요? 세금을 걷죠. 그 다음에 호적은 호구를 조사, 가족의 인적 구성을 기록하는 호구장부예요. 호구장부. 이거 왜? 노동력을 동원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민등록법을 시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야? 군대를 가야 되거든. 노동력 동원이 그런 거예요. 호적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호적의 특징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재정관리입니다. 자, 고려는 양안과 호적을 작성, 조세, 공물, 부역을 부과하는 수취제도, 세금제도를 기반으로 재정운영의 원칙을 세우고, 왕실, 중앙 및 지방관리, 향리, 군인 등 국가와 관청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토지를 분급했다. 이건 뒤에 배웁니다. 그래서 전시과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재정운영관청, 호부예요. 호적과 양안을 만드는 건 호부가 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토지를 관리하고 파악하고 관리했다. 그 다음에 3사. 3사는 고려시대 3사는 뭐예요? 회계입니다. 회계. 재정의 수익과 관련된 사무만 맡고 실제 조세 수취와 지표는 각 관청에서 했다. 해서 뭡니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3사에서 직접 세금을 징수했다면 틀려요. 얘네는 걷어서 올라온 걸 뭐 하는 거야? 계산만 하는 애들이에요. 3사가. 이건 시험 문제 역시 물어본 적 있기 때문에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 지출이다. 그래서 걷어들인 건 어디에 쓰냐? 관리 녹봉. 급여죠, 급여. 중앙과 지방의 문무관, 종실 등에게 옵니까? 급여를 지급합니다. 녹봉 일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공무원들에겐 토지를 잘라서 분급을 해요. 세금을 수취할 권리를 주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녹봉을 준 겁니다. 이건 뒤에 배울 겁니다. 자, 일반 비용, 건물, 건축, 풀이비, 왕의 하사품 등에 쓰였고요. 국방비,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습니다. 군선이나 무기 제조비 등에 쓰였는데 국방비로 많은 비용이 들어요. 지출의 액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국방비. 자, 왕실 경비, 왕실의 공적 경비로 쓰였고요. 행사비용, 연등의 팔관회 등에 옵니까? 당연히 쓰였겠죠. 이렇게 지출되다. 그 다음에 관청의 운영비용, 각 관청 뭡니까? 관청 운영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거야? 운영 경비로 옵니까? 지금의 경우 뭐 나라에서 세금 걷어서 돈을 주지만 그 당시에 뭐야? 토지를 분급한 다음에 야 니네가 거기서 알아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운영 경비를 알아서 마련해라 라는 토지가 있어요. 근데 경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비용을 관청에서 스스로 마련하기로 했다. 관청에서 뭐 장사를 한다거나 농사를 많이 지었던 거지.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뭡니까? 공노비에게 농사 지어한 다음에 수확을 가져와서 운영 경비를 쓴다거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제도 확립이다. 수취체제의 정비. 고려의 수취체제는 토지제도와 연결된 정비됐다. 농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고려의 수취
수취제도예요. 첫 번째가 보세. 입니다. 전세고요. 말이에요. 두 번째가 농납이에요. 농납은 특산물입니다. 세 번째가 여기에. 여기 노동력이다. 그럼 뭡니까? 일반적인 농민들은 뭡니까? 농민들이 납부를 하는데 농민들은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모두 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조세죠. 그래서 국가가 농민들이 부담한 세금은 토지제도에서 거두는 조세, 집집마다 부과하는 공물, 그다음에 이 공납이에요. 장정의 수에 부과하는 역입니다. 이것이 국가 지정의 주요 원천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토지와 호구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호적과 양안을 만들었다. 우리가 앞에 했어요. 그래서 수취제도의 종류 보시면 조세는 토지에서 거두는 세금입니다. 조세는 결부제, 그러니까 생산 액수를 기준으로 해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상중하의 3등급이다. 나누어 부과합니다. 고려시대는 3등급이에요. 조선시대에 가서 세종대 가면 어떻게 돼? 세종대 가면 전분 6등, 6등급이 되는데 고려시대는 3등급이다. 여기 토지 등급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앞에 있는 게 이 참고가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결제 기준입니다. 수확, 생산량, 수확량 기준이다. 1결당 얼마를 내라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10분의 1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내 땅에서 농사 지은 다음 100이 나오면 10을 나라에 내고 90을 내가 갖는 거예요. 보시면 사유지인 민전입니다. 거두는 양은 생산량이 10분의 1 정도였다. 그래서 이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 자영농. 토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거죠. 그것보다 수확의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뭡니까? 세금은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자영농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없는 농민은 뭡니까? 소장농입니다. 소장농.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할 수밖에 없지. 자, 그럼 뭡니까? 소장농이 다른 말로 뭐야? 소장농이 전호예요. 전호가 소장농입니다. 그럼 뭐야? 땅 주인이 누구야? 지주예요. 그래서 무슨 제? 지주가 땅을 빌려주니까 전호가 농사를 짓지. 이게 지주 전호제 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개인의 땅을 빌린 경우에서 전호는 뭡니까? 땅을 빌린 대가. 토지를 빌린 대가로 뭘 내야 돼요? 지대를 납부합니다. 지대가 땅값이야. 이 땅값인데 어떤 거예요? 땅을 사고 팔 때 땅 가격은 지가예요. 사고할 때, 그러니까 무슨 공시지가할 때 지가고, 지대는 뭐야? 어떤 거야? 무슨 여러분 건물 빌려서 내가 무슨 뭐 게임방을 하면 뭐야? 월세 내야 되지. 그런 개념이야. 토지를 빌린 대가로 납부하는 게 지대예요. 그럼 어떤 거야? 전호와 이 지주 관계는 어떤 거야? 세금 이전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빌려주고, 지대하고 임차하고 그 관계가 있지. 그래서 지대를 내는데 어떤 거야? 개인의 땅을 빌린 경우 뭡니까? 수확의 2분의 1, 절반을 내는 겁니다. 절반.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이냐면 이거요. 그럼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토지가 이만큼 있어요. 자, 뭡니까? 그래서 전호가 농사를 짓고 지주가 빌려준 거지. 이 땅은 누구 거야? 지주 거예요. 지주 겁니다. 그 어떤 거야? 지주가 있고요. 여기에 전호가 있습니다. 전호가 있을 때 전호가 농사를 지어서 뭐야? 지주와 전호의 걸 뭡니까? 나란히 농사 지은다 뭡니까? 그래서 수확이 100이면 그 절반을 누구에게? 지주에게 납부하는 겁니다. 수확이 100이면 여러분 수확이 100이면 뭡니까? 100 중에 이걸 나눴으니까 뭐 이걸 나눠 50대 50으로 나누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100 요만큼 해서 100을 생산했을 때 뭡니까? 얼마? 50 절반을 지주에게 내는 거예요. 50대 50으로 뭡니까? 나누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농사지어서 절반을 낸다. 라고 해서 뭐야? 지주와 전호와의 관계에서 절반을 낸다. 이게 병작 반수랍니다. 조선시대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워요. 어쨌든 뭐야?
그러니까 월세로 뭡니까? 반을 내는 거예요. 월세. 뭐 보통 1년 단위로 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뭡니까? 근데 뭡니까? 지금 게임방을 하는데 뭡니까? 게임방을 하는데 건물주에게 내가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주는 거지. 요런 개념이라 할 때 뭡니까? 주행은 뭐야? 자, 보세요. 지주가 100 중에서 50대 50으로 우선 나눈 다음에 지주가 50을 먹는데 전체 땅의 생산 뭐야? 전체 땅의 생산은 100이죠. 어쨌든 거야. 전체 토지에 대한 뭡니까? 세금은 얼마를 내는 거야? 10분의 1을 내야 돼. 누가? 국가에. 세금 개념은 없는 거지. 여태까지 없어서요. 그럼 뭡니까? 전체 땅 100에 뭡니까? 세금은 10이 되죠. 10분의 1이니까. 이건 누가 내는 거야? 땅 주인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빌딩에 뭐 예를 들면 재산세가 있다. 누가 내요? 빌딩 주인이 내지. 빌딩의 재산세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야? 50대 50으로 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전체 생산량이 100이니까 그 100에 10은 지주가 내니까 뭐야? 결론적으로 지주는 얼마를 가져요? 지주는 결론적으로 40일 갖는 거예요. 40일 갖습니다. 요건 알아두세요. 그럼 이거 결론 뭡니까? 더하면 남는 건 90이에요. 그럼 자기 땅이 있어 농사 짓는 자영농의 경우 어떻게 돼? 자영농의 경우 뭐야? 100을 농사 지은 다음에 내 거니까 10을 내고 내가 90을 먹지. 이런 개념이라면 내가 땅이 너무 많아. 내가 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남에게 빌려줬을 때 뭐야? 한 다음에 농사 지은 다음에 내가 반 갖고 제 땅에 대한 뭡니까? 세금은 누가 내? 땅 주인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수학의 2분의 1. 2분의 1 뭡니까? 2분의 1. 지대로 호가 지주에게 납부. 전체 생산에 대한 뭡니까? 세금은 지주가 내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거예요. 사유지를 빌린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원칙을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까지 똑같은 원칙으로 가요. 이게 지주 전호자에 있어는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의 땅을 빌린 경우, 여러분 이 나라의 땅을 빌릴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어딘가에 무슨 뭐 사채업자, 사채꾼 이렇게 빌린 거하고 나라가 뭐 보증을 서주거나 나라가 뭐 이렇게 신용 뭐 담보를 뭐 잡아준다거나 했을 때 뭐야? 나라에게 빌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싸죠.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자, 그럼 어떤 거냐? 국가의 땅을 빌릴 경우 말이야. 뭐야? 자, 지대와 세금을 합쳐서 뭡니까? 합쳐서 4분의 1만 내면 돼요. 싸죠. 개인의 땅을 빌릴 경우 뭡니까? 어쨌든 50%를 내고 뭐야? 국가의 땅을 빌릴 경우 뭐야? 지대와 세금을 모두 합쳐서 뭡니까? 국가의 땅을 직접 빌린 거니까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지대와 세금을 뭡니까? 합쳐서 뭐 하는 거야? 25%만 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그거예요. 지대. 사유지인 민전을 소유한 자영농이 아닐 경우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해야 한다. 토지를 빌려준 에게 땅을 빌린 대가로 소작료를 냅니다. 국가 소유. 이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 건국 초기에는 수학이 10분의 1을 내게 했으나 성종 때 성종이 앞부분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4분의 1을 내야 했다. 보통 성종 때 4분의 1을 시험에 내요. 그 다음 사유지입니다. 정작반수 원칙으로 소작농은 수학의 2분의 1을 소유주해야 됩니다. 50%를 냈고요. 해당 토지의 소유주인 지주는 국가의 10분의 1의 세금을 내야 했다. 뭐야? 세금 누가 내는 게 원칙이야? 지주가 내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그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운반. 거둔 조세는 각 분연의 농민들을 동원해서 창고인 조창, 세금을 보관하는 창고인 거지. 그 다음에 조운입니다. 수로를 이용한 뭡니까? 세금의 운송 시스템이에요. 배경의 좌우창으로 운반 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조운제도.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조세는 조를 통하여 개경에 운반되었다. 국가교통수단은 거의 이용되지 못합니다.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조운제도가 조선시대 때 조운제도가 많이 나오는데 고려시대 때 조운제도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자, 공납이다. 공납은 뭡니까? 집집마다 부과하는 거예요. 이 집, 옆집에서 뭐야? 집집마다 부과하는 겁니다. 뭐야? 우리 동네에 10집이 살아. 그럼 인삼 10뿌리를 내라. 그럼 집집마다 3뿌리씩 내는 거예요. 집집마다 토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는 뭡니까? 제대로 농민에게는 조세보다 더 큰 부담이 돼요.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뭐 예를 들면 인삼을 퍼서 따와라. 내가 농사 짓다가 표고버섯 중간에 따라가는 거야. 이런 거죠. 부과 방법. 중앙관제에 필요한 곡물의
종료 액수를 각 주연에 나눠 부과하면 이 주연은 뭡니까? 지방관이 있는 편이고요. 속형과 향소복에 할당합니다. 그래서 누가 각 고을에서 향리입니다. 향리. 세금을 향리가 징수해요. 집집마다 부과해서 공물을 거둡니다. 그래서 주연에 부과하면 이걸 뭡니까? 계속 밑으로 부과하는 거지. 자, 공물의 종류입니다. 상공. 매년 정해준 공물의 종류 액수를 각 주연에 할당해서 정적 수취하는 게 상공입니다. 일정하게 일상적으로 공물을 수취해서 상공이에요. 그럼 1년에 인삼 10박스를 내라. 뭐 이렇게 뿌리는 거지. 그럼 별공. 이게 어려워요. 근데 어떤 해 왕께서 인삼을 너무 좋아해. 올해 내가 너무 인삼이 땡겨 해서 뭐 인삼을 막 다려가지고 뭡니까? 뭐 인삼물로 샤워하고 뭐 세수하고 막 그래. 인삼이 빨리 달았네. 고갈됐네. 인삼이 떨어졌네. 야! 더 내! 해서 필요에 따라 뭡니까? 수시로 얻는 거예요. 자, 그럼 상공은 예측이 되죠. 1년에 10박스를 내라. 뭐 1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준비하면 되겠네 하는데 별곡은 예측이 안 돼. 당연히 부담이 되죠. 이거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부담이 제일 크냐? 이런 걸 뭡니까? 많이 냅니다. 공납의 경우 각 지방의 특산물 뭡니까? 최종 부과되는 가호별로 징수 납부하도록 시킨 거고요. 그다음 뭡니까? 전세보다 부담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걸 시험 문제 많이 물어요. 자, 운송 공물은 거두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상공은 그렇겠죠. 상공은 그 시기에 개경의 운반 각 관청이 납부했다. 네, 여기입니다. 국가의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 동원하는 제도고요.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 정남이다. 이 정남 중요한 특징은 뭐야? 천민은 제외예요. 평민 이상 남자예요. 의무를 지게 하는데요. 에서 해당하는 특징은 뭐가 있냐면 군역이 있고요.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역은 노가다예요. 작업이 별도로 요역이 따로 있습니다. 요역이 같은 말로 부역이다. 자, 역의 종류 군역입니다. 정남이 일정 기간 교대로 군에 갔다가 농사짓다, 군에 갔다 농사짓다 이거 평생 하는 겁니다. 자, 요역 성곽, 관할, 제방, 축조, 도로 보수, 토목공사, 광물 채취 그 밖의 일에 정남의 노동력을 동원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전세 공납역이 가장 중요한 세금의 원천이고, 기타 등등 뭡니까? 등등가 잡세가 존재합니다. 이 밖에도 뭡니까? 이 밖에도 농민에게 걷는 전세 공납역 외에 어민에게 어염세, 상인에게 상세 등의 뭡니까? 잡세가 존재해요. 이 잡세는 뭡니까? 그 당시에 고려가 농업사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걷는 세금보다는 비중이 좀 작았겠지. 그래도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명예에 사용했다. 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수치에도 나와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취 취재의 변제입니다. 농자와 확대 되십니다. 그래서 무신집권 후 토지 사유와 확대로 조세 수입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 고려가 신라하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국되었지만 이것이 이 집권층이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다시 신라하대의 어려운 상황처럼 돌아간 거지. 자, 재정 악화. 자, 관료의 비대화로 재정이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농민 부담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국가재정 악화로 농민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고 증가되었고 농민의 자립은 어려워졌다. 됐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스탠다드 문제입니다. 고려시대의 수취치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자,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작성하고 토지를 조사했다. 공물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는데 조세보다 부담이 적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공물 쪽은 이걸 시험 문제 많이 됩니다. 조세보다 부담이 크죠. 자,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를 정남이라 했다. 여기에 의무를 지겠다. 민전의 조세율은 수의 10분의 1이 원칙이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다음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고려 전기의 수취치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민전의 조세율은 수학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10분의 1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4분의 1 공부했죠. 뭐가 4분의 1이야? 나라의 땅을 빌린 경우지. 민전은 뭡니까? 민전은 농민의 사유지죠. 나라의 땅을 빌릴 경우에 뭡니까? 세금하고 지대를 포함해서 4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답이 1번입니다. 잡세는 어염상세 등의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부과했다. 정남은 토목공사의 노동력 제공. 요역이죠. 요역. 공물은 각 고을에 할당. 각 고을에 할당하고
각 고을의 할당은 뭡니까? 그걸 뭡니까? 밑에 있는 가오에 또 할당해서 매년 수납했다. 각 고을의 할당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각 고을에 예를 들자면 이쪽 동네는 어촌이니까 물고기 할당해서 얼마를 내라 이런 거지. 저쪽 동네는 뭡니까? 뭐 산촌이니까 뭐 표고버섯 내라 해서 각 고을에 물품의 종류와 액수를 할당하면 그래서 뭡니까? 그 고을에서 폭현과 향소고기 또 할당하고 그 다음 향리가 징수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답이 명확하게 1번이죠. 이런 내용 적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